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요.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릉 펜션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이 되는데 관련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40%가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고 있고요. 48%, 55%, 63%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63%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공간을 사실은 산소가 차지해야 됩니다. 예. 네, 산소에 차지하는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매우 그 CO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에 산소를 결합을 못하게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40% 치사량이라고 하지만 20%그 아래쪽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냐면은 사실은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예. 서서히 몸에 접어들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몸이 상하는 것도 잘 못 느끼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48, 55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인 거죠. 예. 거긴 그런 55% 정도만 돼도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63%까지 최대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뭐 치사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보일러의 연통이 언제 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인지 그걸 규명하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여 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거나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형법적으로 봤을 때의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그 현장 답식 결과 보일러와 연통, 그러니까 꿀뚝을 연결하는 부위, 네. 거기가 이렇게 어긋나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긋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CO, 일산화탄소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고 네. 오히려 그것이 밀폐된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면서 네. 이 아이들의 참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보일러와 이 그 꿀뚝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로 한번 묶고 예. 그 위에 이제 그 실리콘이란 것이 우리가 보면 말랑말랑한 재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쏴서 밀폐되도록 밀봉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그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시공상의 문제였는 것인지 아니면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빼놓은 것인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이 강릉에 있는 경찰서가 이 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일러가 설치된 시점은 2014년 처음에 이 펜션이 그러니까 그 다세대 주택으로 그 이전에 게스트하우스로 등록을 할 때 설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설치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2014년도와 2018년도 올해 7월에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2014년도에는 설치를 했는데요. 예. 2018년도 올해 이제 여름에는 그것을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변경을 할 네네. 때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호수를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난방 면적을 나눌 때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일러 위치를 바꿀 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걸 했을 수 있다. 예. 그것을 지금 경찰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연통이 저기 지금 잘린 것 같은 데가 배기고요. 네. 옆에 있는 데가 흡기입니다. 그러니까 흡기라는 건 산소가 들어오는 거고 예. 저기 위쪽으로 기역자 쪽으로 돼 있는 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배기 쪽이 잘렸다는 것 자체라는 건 뭐냐? 딱 탈착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럼 저 정도면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알 텐데 네. 저걸 몰랐다는 건 굳이 무자격자가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의심은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면 각 가정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설치한 사람, 시공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지금 해당 보일러에는 그런 게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경찰 발표는 이제 예.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 필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직 확인이 되는 건 네네. 아니지만은 시공자가 누군지는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히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노란색 필증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험증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스 안전 필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저 화면을 한번 보일러 화면을 보내주시면은 예.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있던 집에 가스 보일러가 있었던 집을 네네. 보이는데 저 그림을 보면은 노랗게 돼 있는 저 스티커에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노란색 맞습니다. 스티커가 보이죠? 저기에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시공자, 예. 시공 날짜 네.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정보가 기재가 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경찰에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이 있어서 스티커가 붙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그 그림 자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그림 밑에 지금 5시와 6시 방향에 있는 이 주황색 스티커 네. 저 자체가 이 그 설비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그리고 예. 이 보일러가 시공된 날짜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통해서 네네. 경찰로서는 시공자의 인적 사항을 지금 파악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가스 보일러가 최초에 설치됐던 2014년에 이 설치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올 7월에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서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보일러를 옮기면서 인테리어 과정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건지 여러 가지를 좀 다각도로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 가스 보일러 시공 무자격 업자들에 대한 또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무자격 업자가 4만 명에 이른다고 하대요. 이거는 이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자체 파악한 무자격자가 전국에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열관시공협회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무허가로 공사를 하고 다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4만 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업계에서는 영업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뭐 일종의 방관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열관시공협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열흘 전에도 사고가 났던 이 201호 객실에 단체 투숙객이 묵었었다고 하는데 뭐 누군가가 이게 손을 댔을 흔적도 들여다본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예. 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시공상의 하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연통과 이 보일러 부분이 뺐을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일 전에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의 단체 그 여행객이 여기에 상당 부분 투숙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후에 한 10여일 정도 비어 있다가 이번 그 지난 그 12월 17일 날 이번 아이들이 가서 투숙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결국 지난번에 있던 많은 투숙객들이 이 부분에서 손을 댔는지 여부 그리고 그리고 뭐 그 실수든 고의든 그 실수이든 고의든 간에 예. 실수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0일 사이에 어떤 다른 누군가가 손을 댔는지 여부 네네. 이것을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감식 이런 부분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 그 검토 보고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고를 보면서 안타깝게 우리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 가스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점들을 유의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관 안쪽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공했다고 하는 필증이 있습니다. 예. 그 필증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 무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건 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네네. 어떤 자격이 있는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보일러 설치 기능사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관리 기능사로 바뀌어 갖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이제 그 이름 관리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또한 이제 정기적으로 가스가 새는지를 6개월 한 번씩 확인해 줍니다. 네.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 작은 필증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매달 며칠날 확인했는지 확인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가끔씩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 부분은 아파트보다도 네.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연립주택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그 시설되어 있는 보일러로 인해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연통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새가 와서 이 꼴뚜기에 집을 짓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새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에 한번 그 꿀뚝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사실 이번 그 펜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한 50평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금 그 작은 그 가스 보일러에 CO2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참사가 벌어진 것을 보면은 예.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이 꿀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정기적인 점검 예.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이 주변을 좀 더 평소에 좀 세심하게 챙겨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번 이 펜션에는 이 가스 누출 경보기가 없어서 정부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걸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실제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정기적 점검은 가스 누출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난 것은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배기가스거든요. 예. 두 가지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가스, 그러니까 말하는 연료가스에 대한 점검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협회에서 하고 있고 예. 지금 말씀하신 일산화탄소에 대한 거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일반 개인주택에 대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네네.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서 이게 불안하시면은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긴 대성고 내일까지 임시 휴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됐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자체 전담조를 좀 꾸린 것 같고요. 강릉 현장에서 전담별로 이렇게 유가족들하고 최대한 어떤 지원들을 부교육감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 총괄반이란 현장 지원반 공고 및 대외 협력 크게는 3개 정도로 지금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으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시국장님들이 현장에 바로 가 계시고요. 다각도로 지원을 교육청 입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추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또 과도한 취재 열기를 지적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누구누구 친구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에 캡처가 돼서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예. 결국 본인 그 기자들이 취재 어떤 기자 의식도 좋습니다만 네네. 우리가 그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을 나름대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 물론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바로 옆에서 지금 피해를 입은 이 친구들의 어떤 같은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족이나 더 다름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여러 언론사로서부터의 어떤 그런 SNS 공세를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지금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지금 이 추모 기간 그 정도에 대해서라도 좀 자제해주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취재를 못하게 해달라고 청원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네. 얼마나 이제 그 슬픔에 빠져 있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사실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리 슬픈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네. 부분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주변에서 조금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